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12시 2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만 2천 달러를 돌파해 안착하느냐 아니면 11만 달러를 다시 깨고 내려가느냐,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갈림길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말로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차트, 뉴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과거 패턴까지 모두 짚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며칠 전 비트코인은 장중에 7주 만에 최저치죠. 약 10만 8,70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즉 시장은 아직은 여기선 싸다라고 느끼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1000달러 정도 선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자, 흥미로운 거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한번 볼 건데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이 일시적으로 이더리움 쪽으로 돌고 있다는 의미인데, 자, 업비트 거래량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 크로노스 같은 경우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어저께보다는 이더리움의 움직임, 지금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보다는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제가 왜 이 거래량을 업비트를 보냐면, 우리가 알트 불장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플러스 알트, 그리고 이 알트의 대표적인 종목인 바로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 부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역시 구름대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보시면 볼린저 밴드가 지금 모아가는 움직임이죠. 여기서는 위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더리움을 한번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 이더리움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하지만 결국에는 큰 방향은 비트코인이 좀 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그림자입니다. 비트가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주면 알트코인이 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비트코인만 집중해서 볼 겁니다. 자, 우선 주봉을 먼저 볼 건데요. 주봉에서 보듯이, 자, 주봉이 잘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EMA 20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막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가 나온 거죠. 자, 여기에 주봉이 112K죠. 112K 선에서 이 공간에서 마감을 한다. 마감이 된다면 이건 확실한 추세 복원 신호가 될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케이스가 좀 있는데요. 자, 보시면 2017년도 선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17년도 2017년도 초에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서 EMI 20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만에 하나 이탈되는 지금 하락 구간에서는 그냥 가차없이 그냥 내려꽂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어찌됐던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어찌됐던 지지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이 윗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108K, 그 다음에 우리의 목숨줄이 105K다. 이 구간 무너지면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게 말 그대로 지지 후 반등이 나오면 완전히 추세가 변하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들, 오늘 이번 주가 상당히 비트코인한테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중요한 건데요. 자, 2022년 6월이었나요? 6월경에 이게 무너지면서 폭락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 무너지면서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이 구간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도 11월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급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갔다. 결국에는 이때 지켜줬다면 뭐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켜주질 못하면서 하락 구간을 가져갔다. 자, 지금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 지켜주면 반등, 지켜주질 못하면 하락 전환할 수 있다. 자, 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이 하락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2K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이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구간이겠죠. 이 구간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115K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겁니다. 하지만 112K 밑에서 마감을 한다면 다시 뭐 110K라든지 108K 밑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갈림길에 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표를 한번 켜봤는데 지표상으로도 아직까지는 일봉에서는 내려가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자리들,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들 정확히 지지하는지 지지력 테스트 확인하고 바로 추세가 변하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은 맞습니다. 대세에는 우상향이 맞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흔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그렇고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눌림, 좀 어느 정도 물량들을 개미들을 털고 가야 되는데 그런 터는 게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지표만 보고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숏 들어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익절을 안 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숏 물량에서 뭐 더 빠질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추세가 올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롱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그냥 나머지 부분은 다 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자, 4시간 봉을 한번 볼 건데요. 4시간 봉에서 자, 4시간 봉에서 좀 재미있는 게 좀 보이는데요. 112K 위에서 숏 청산 물량이 좀 쌓여 있습니다. 만약 이 구간을 강하게 뚫으면 숏 스퀴즈가 터지면서 단숨에 2,000, 3,000달러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8.5K 정도에서 롱 청산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뚫어버린다 라고 한다면 뭐 107K에서 105K까지 열릴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이겠죠. 이 박스권에서 위로 아래로 흔들면서 아마 개미들 물량들을 어느 정도 일정량 털고 추세를 잡아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위로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지표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도 한번 살펴보면 뭐 비트코인 7주 최저치라는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는 반등이 나왔지만 이더가 더 강하다는 분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진 교체 계획 뉴스도 좀 나왔는데요.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상방 시나리오는 112K를 돌파를 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되돌림 지지되고 115K, 117K까지 이런 식의 상승을 기대하는 거겠죠. 그리고 박스권 시나리오가 있는데 110K와 112K 사이에서 횡보를 하면서 111K에서는 절대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단타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하방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110K가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좀 반등이 좀 약할 겁니다. 그러면 108.5K나 105K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현 시간 4시간 봉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지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요. 제가 이름을 지은 게 황금손 지표입니다. 이 지표대로 따라만 하신다. 즉 롱에서 사서 뭐 숏에서 정리하든지 그리고 숏에서 들어가서 롱에서 정리하는, 즉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그리고 설문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설문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크로노스가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크로노스가 지금 움직임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더리움은 서서히 거래금을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급등 이후에, 즉 횡보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출발합니다. 알트 불장 땐. 그리고 알트 불장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구간이죠. 거래량 10위에서 한 20위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거래량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급등이 나오면서 뭐 100%까지는, 요즘은 장세에서는 100%가 잘 안 나오죠. 뭐 40%, 50% 선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제가 3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죠. 이 구간. 자, 이 구간을 지지하면서 반등 지금 서서히 끌어올리는데 325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크게 반등 나올 가능성, 즉 더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서서히 조금씩 비중을 좀 태우면서 반등 나왔을 때 익절하는 그런 모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분석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내일도 더 정확한 흐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